네. 자, 봅시다. 소수공업. 일단 가로 1번 밑줄 칠래요? 자, 나라의 중심산업 농업이니까 당연히 수공업 부진합니다. 수공업 부진해요. 자, 어쨌든 부진한 거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거죠. 가로 2번, 3번 봅니다. 가로 2번. 자, 고려 전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동그라미 1번. 이거 뭘까요? 지역이래, 지역.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수공업 지역.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에게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소, 그쵸. 소예요, 소. 소수공업. 그래서 고려 초기 때 대표적 수공업 지역입니다.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해야 됐어요. 그래서 금은, 철구리, 실, 옷감, 종이, 먹종이, 차 등을 만들겠대죠. 그래서 금소, 은소, 철소 막 이렇게 불려요. 특별히 생산되는 지역을요. 알겠나요? 그래서 당연히 소의 주민들은 물건을 생산해갖고 여러분들 시장에 막 팔거나 해가지고 소득을 올렸을까? 아니면 국가에 세금 다 내야 됐을까요? 다 내는 거예요. 자기 소득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용소 이랬잖아요. 알겠죠? 근데 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막 갖다 팔아요? 형무소에 갇힌 사람들 뭐예요? 계속 그 형무소 안에서 계속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소 알아두시고. 2번 관청수공업. 한편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관청에 소속을 시켜요. 오케이? 그래서 관청에서 이제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그쵸? 그걸 공장안이라 합니다. 여러분 공장안 거기 써있죠? 중앙이나 지방의 관청에서는 수공업자들을 공장안에 등록시켰다. 그러니까 관청에 소속시켰는데 그걸 공장안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어려운 말로 공장안제. 국가의 장인이라는 거죠. 자, 등록시키고 제품을 생산하겠다. 자, 한편 인력이 딸릴 경우에는 농민을 동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동원되는 걸 요역 이렇게 부르죠. 군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으로 동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고가 수유품으로 무기류, 가구류.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보세요. 그러면 아무튼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다 누구를 위한 생산품이에요? 그쵸? 국가를 위한 거죠? 그쵸? 국가 써주시라고요. 자, 국가. 알겠습니까? 그럼 왕실이나 귀족층이 주로 필요한 물품을 만든 거예요. 주로 왕실이나 귀족층. 됐습니까? 자, 가로 3번 고려 후기 보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쯤 이르름은요 사원수공업이라는 게 나타나요. 여러분 사원절 아니에요? 절에서 물건을 만들기도 했대요. 그래서 불교의 응성에 따라 배모시, 기와 술, 소금 등을 생산해서 사원수공업이라 합니다. 이건 일단 오른쪽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부패. 안 좋은 거야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웃기지 않아요? 절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면 소득을 벌면 됩니까? 절이? 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원수공업은 부정부패의 단 한 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고려 이제 문화사 들어가서 불교사 들어가면 저절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그냥 부패라고 써놔요. 지금 또 얘기하면 문화사를 또 얘기해야 돼. 그러면 한차 하나씩 간다 그랬어요. 어차피 다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부패 써주시고요. 한편 민간수공업. 자, 민간에서도 물건을 만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집집에서. 그래서 밑에 화살표 밑줄 쭉 쳐봅니다. 농촌에서 집집마다 가내수공업으로 자 용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치 국가로 세금으로 바치거나 혹은 팔기 위해 자 350명주 등을 생산했고 관청수공에서 주로 생산한 물품을 민간에서 만들어서 팔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려 후기 가면 민간 집안에서도 좀 물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알겠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고려 전기에 저 두 개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에는 그 두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수공업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왕실이나 귀족층을 위한 물품을 많이 만들고 있죠. 거기 거의 활발한 것 같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149쪽 맨 위에 올라가면 상업활동, 상업 써주세요. 상업. 당연히 시장은 주로예요. 시장은 주로 어디서 개설되겠어요? 주로 중앙귀족이나 중앙왕실을 위한 물품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하죠. 그 물품을 매매하는 시장은 주로 그치 수도, 대도시 이런 데에 만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봅시다. 자, 일단 가로 1번에 자급자족이에요. 자급자족이란 말 잘렸어요. 자, 일단 가로 1번 별표 쳐서 꼭 읽어주세요. 자급자족적인 농업경제가 중심이었으니까 대도시나 수도, 즉 수도나 도시, 대도시 같은 걸 제외하고는 상업도 부진한 편이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업이 발달한 건 아니란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막 많은 편은 아니고 주로 대도시나 수도가 많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에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도시, 수도 씁니다. 수도.
수도 혹은 뭐 중앙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1번이 별표예요. 중요한 게 1번이에요. 자, 개경이 시전이 설치되었다. 동그라미 칩니다. 시전. 자, 수도에 시전이란 게 설치됐대요. 자, 시전이 뭐래요? 가로치고 써놨죠? 뭐래요? 주로 누구의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이래요. 그래요. 왕실이나 귀족의 물품을 취급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장, 즉 점포랍니다. 자, 그래서 시전을 설치하여 관청 및 귀족들이 주로 이용. 밑줄 세요. 관청 및 귀족들이 주로. 그러니까 지배층들이 이용한 거죠, 주로. 이 지역, 이 시장은요. 그래서 개경이나 서경, 동경 같은 대도시에는 서적점, 약점, 주점, 다점 등 자, 관영상점이 설치되었고요. 신라의 동시전과 같은 똑같은 역할하는 뭐가 있었대요? 경시서. 이건 뭐예요? 그 시전을 감독하는 관청이죠. 오케이? 이 경자 서울 경자죠, 여러분들. 서울의 시전을 감독한다. 경시서. 뭐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상행위를 감독하기도 했다. 자, 2번 지방 보세요. 지방. 자, 지방은 행상 동그라미 칩니다. 행상. 자, 행상들이 존재하여 이들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관하 근처의 임시시장 비추십니다. 관하 근처. 우리 아까 여러분 수공업에서 관청에 소속, 지방관청 소속돼서 물건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청 근처에 뭐가 열려요? 임시시장 같은 게 열렸겠죠. 당연히. 그게 핵심 키워드 여러분들. 관하 근처의 임시시장이에요. 관청 근처의 임시시장. 그래서 일용품이 판매되게 됐다. 그러면 1번, 2번 문구를 봤을 때 당연히 상업은 중앙과 지방 둘 중에 어디서 조금 그나마 성행한 거예요? 중앙. 그죠? 중앙. 수공업이 당연히 국가를 위한 중심으로 활성화되니까 상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가로 3번에 고려 후기 볼게요. 자, 한편 그래도 중앙 도시에는 개경의 인구가 전부 다 증가하면서 전기보다 조금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밑줄 주세요. 시전의 규모가 확대되어 도성 밖으로 상권이 확대되고요. 업종별 전문화 이루어지고요. 또한 밑줄 주세요. 병란도를 비롯한 항구들이 중심지로 확대되기도 했다. 병란도 동남 칩니다. 이따 뒤에서 볼 거예요. 자, 지방. 자, 지방. 그러니까 물품이 좀 전기보다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행상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러니까 전기보다는 지방에 뭐예요? 물품이 많이 조금은 유통됐다는 뜻이에요. 도시보다는 아니야,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로 물품이 어디를 왔다 갔다 했냐? 좋은로. 우리나라 여러분 수로가 많다 그랬죠? 수로. 그래서 수로를 통해 물품이 거래되기도 했고. 자, 지역마다는 원이 있었어요. 원. 여관입니다. 여관. 그래서 여관 사람들이 많이 묵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 근처에 또 시장이 열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전기에는 관하 근처만 열렸는데 물품이 좀 많아지니까 고려 후기에 가면 이 여관 있죠. 곳곳마다 설치된 여관, 원 지역에서도 상업 활동이 전개되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부분은 충선왕 때 했던 소금 독점 그거 얘기하니까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와 후기를 잘 비교해 주시면 된다. 자, 핵심은 뭐예요? 상업이나 수공업이나 어디가 성행했다? 그쵸. 중앙이 성행했다는 점 그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면 이제 자 위에 맨 마지막 5번에 화폐 써주세요. 화폐와 고리대 유행. 화폐와 고리대 유행. 자, 이 가로 1번 화폐 씁니다. 화폐 주조. 화폐 1번에 특징 써주시면 돼요. 특징. 자, 이걸 다 한번 좀 체크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 화폐라는 거는 왜 등장했을까요? 우리보단 중국이 먼저 등장했어요. 화폐라는 건 왜 등장해요? 뭐의 편리를 위한 게 등장하는 게 화폐예요. 여러분, 물물교환은 어때요? 불편하지 않아요? 물품량이 적을 때는 물물교환이 더 좋아요. 물품량이 적을 때는. 그죠? 근데 물량이 많아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면요. 어때요? 뭔가 객관적인 교환 수단이 필요해요. 값어치를 책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막 참외를 가지고 이 사람 수박이 가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없는 걸 이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물물교환 해버리면 돼요. 오케이? 근데 거래량이 많아지고 시장이 넓어지고 이 상업이 활발해지면 어때요? 조금 이게 문제가 되죠. 응? 그러니까 거래 수단으로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업이나 수공업이 활발해지면 화폐라는 게 만들어서 요거를 통해 이제 거래 수단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폐라는 게 등장한 거는 당연히 상공업이 조금 활발해지고 그렇죠? 시장이 넓어져서 거래량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화폐라는 걸 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케이?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자,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부터 이제 화폐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로 동그라미 1번에 볼게요. 보세요. 화폐처럼 유통되는 게 원래 뭐하고 뭐였대요?
곡물이나 삼배 어때요? 동그라미치세요. 곡물 삼배. 이게 원래 우리 교환의 수단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후에 쇠, 구리, 은 등을 주조하여 화폐로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왜? 미주십니다. 화폐로 만들어 유통하면 정부가 경제활동을 장악하기 편리하고요. 보관이나 운송도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는 성종 때 건원중보 일단 동그라미세요. 고려 성종 때 최승로에 의해서 한 거예요. 최승로가 당나라에 유학 갔다 왔던 육두품이었어요. 옛날 시대 때. 오케이? 육두품이었거든요. 당나라에 갔다 왔던 사람. 당에는 중국 당에는 옛날부터 여러분 화폐를 쓰고 있었어요. 그 지역은요. 상업이 활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치?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당의 화폐를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원중보라는 화폐를 만들고요. 자, 이후에 숙종 때는요. 사만통보, 해동통보, 활구, 즉 은으로 만들었다 해서 은병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했으나 미치세요. 일반화에는 실패했다. 그래서 일반화란 거 뭐예요, 여러분들? 활성화라는 뜻이죠. 화폐를 많이 유통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에는 실패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전에 배웠잖아. 상업과 수공업 배웠잖아요. 수공업, 상업은 어디에서만 주로 활발했어요? 도시였죠. 지방에는요. 그리 활발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심지 시장이 열려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폐가 들어와도 뭐야 이거? 안 쓰는 거라고요. 그럼 백성들이 여전히 무슨 교환했겠어요? 물물 교환한 거예요. 오케이? 여전히 교환 수단을 한 거예요. 여전히 원래 했던 대로. 그러면 그래도 도시는 좀 상업과 수는 활발했죠. 도시는 시장이 열렸죠. 시전이라고. 거기에서는 쓰였을까 안 쓰였을까? 거긴 쓰였죠. 거긴 쓰인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유통부진 별표 쳐봐요. 고려는 보세요. 자급자족의 경제활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즉 상공업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 농업에 비해. 그래서 농민들은 화폐의 필요성을 거의 못 느꼈어요. 농민들은요. 지방 농민들은. 자, 또한 귀족들도 화폐 발행의 목적이 국가 경제활동을 장악하려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화폐는 주로 밑줄칩니다. 도시에 다점과 주점이 시전이라 그랬어요. 주로 시전에서 일부 사용되었다.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해주면 돼요. 지방에서는 안 쓰였는데 그쵸? 상업활동이 조금 성행했던 도시에서는 귀족들이 좀 사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 위에 여러분들 화살표 2개는 꼭 읽어보세요. 반드시. 자, 고려의 화폐에서 사료 나와 있습니다. 사료. 목종이에요. 목종 써세요. 목종. 성종 이후의 왕이 목종이었죠? 그다음 읽어보시고 밑에 숙종 7년 왕이 멸하기를 백성을 부유하게 하여 나라 이기게 되는데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제 금속을 이용해 돈을 만드는 법령을 제정한다라고 하였다. 근데 어쨌든 위에나 밑에나 사료 해가지고 화폐 활성화에는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첫 번째 동전이 뭐냐면요. 이번 동전 여러분 그리면 안 나옵니다. 시험에요. 안 나와요. 그냥 첫 번째 게 뭘 것 같아요? 이게 건원중보고요. 그 두 번째 게 사만통보. 옆에 게 해동통보. 마지막 게 은으로 만든 게 은병이 은병. 이게 제일 비싼 화폐예요. 이 네 개는 강제 유통을 했어요. 강제로 막 뿌린 거야. 근데 안 쓴 거죠. 필요성이 없잖아요. 필요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화폐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화폐는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이제 적극적으로 쓰인 건 조선 후기예요. 여러분들 조선 후기 가면 화폐 하나 배우거든요. 조선 후기는 엄청나게 이 상업이 활발해져요. 엄청나게. 간단하게 그냥 썰만 풀면 요겁니다. 그냥 쓰지 마요. 이거예요. 우리 아까 수치제도 중에 공납 혹시 기억나요? 공납? 특산물 기억나요? 이게 조선시대 때 당연히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여튼 무슨 폐단을 막 배울 거예요. 이 막 폐단 있으니까 곡물 걸기가 되게 힘든 거야. 그래서 아이씨 편리하게 그냥 뭘로 대체하자. 쌀로 대체해버리자. 그러면 쌀로 거두면 졸지 마요. 쌀로 거두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쌀로 거두면 이전에 농민들은 특산물 내야 되는데 쌀로 대체해서 거두면 이제 특산물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안 내면 되죠. 맞죠? 특산물 안 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농민이라면 특산물 뭐 할 거예요? 썩혀둘 거야? 그거 생산해가지고 시장 가서 팔 거예요. 팔아 소득 올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시장이 넓어져요. 그럼 거래량이 많아지겠지? 그럼 이전보다 화폐를 안 썼는데 화폐 필요성을 농민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평통보라고 그 화폐 배울 거예요. 이게 영화 광해에서 나왔던 이병헌이 말했던 게 뭘까요? 대동법. 아마 영화 본 사람 알 거예요.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그죠? 아무튼 그 전에는 어때요? 화폐를 찍어내도 안 돼요, 다. 알겠죠? 제대로 안 쓰입니다. 수도 이해는 잘 안 쓰이게 돼요. 아무튼 그건 또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해 줄 거니까 일단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근데 이렇게 이해만 하면 안 돼요. 공무원 시험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폐를 외워야 한다. 알겠죠? 2014년 이번 문제도 화폐 문제가 나왔는데 외워야 했습니다. 화폐 명칭을 안 외웠으면 못 풀었어요. 알겠죠? 꼭 외우세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지금 한 바퀴 이상 돌린 사람 마구잡이로 외우시고요. 처음 하는 사람들 그랬구나 하고 이제 눈에만 좀 익혀두시는 식으로 하고. 자, 가로 2번 고리대 봅니다. 여러분 고리대 성인과 농민. 자, 밑줄칩니다. 1번에 자, 귀족과 사원은 고리대로 재산을 늘렸다. 이건 뭐 이때만 한 게 아니고 이전 시대부터 계속 왔던 겁니다. 고리대가 뭡니까? 못 사는 농민들에게 뭐 해준 거예요? 쌀 빌려주는 거죠? 이걸 고리대라 합니다. 근데 귀족뿐만 아니라 누구도 했대요? 사원, 절도 했대요. 이것도 여러분 부패 일단 써놔요. 다 어차피 배우게 돼요. 부패. 그래서 대표적 고리대 기관인 장생고가 여러분 사원의 고리대업을 이제 했던 걸 장생고랍니다. 장생고. 그래서 두 번째 봐봐요. 자, 장생고는 귀족, 사원 등이 남은 쌀을 평민들에게 대부하는 사설 금융기관이었으나 뭐야 이거? 그 막 사채 같은 거죠, 그쵸? 러시 있죠? 자, 사설 금융기관이었으나 귀족과 불교가 부패하면서 재산 축적 수단으로서 고리돼야 돼요. 극심한 폐해가 들어가 있다. 원래는 그러니까 도와주는 기관으로 나왔는데 이것들이 뭐예요? 이자를 엄청나게 책정하는 거죠. 그거 못 갚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그 사원이나 그 귀족이 노비가 돼버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비량을 늘려나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부패의 모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151쪽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주로 써주시면 되고요. 주로. 그래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가로 3번에 바로 보입니다. 보는 뭐냐면 저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귀족이나 사원들이 여지랄을 하니까, 그죠? 이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그걸 좀 막으려고. 국가에서 하려 했던 거예요. 국가에서. 그걸 보래요. 야, 귀족 찾아가지 말고 누굴 찾아라? 국가 찾아와. 물론 의창이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보라는 걸 또 만든 거야. 의창만으로는 부족해요. 알겠죠? 그래서 보라는 또 뭘 만들었대요? 일정한 기금을 만들어. 또 이제 아주 소량의 이자를 칩니다. 저 귀족보다는 소량의 이자를 쳐요. 소량의 이자를 쳐서 공적인 사업의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을 말한 걸 우리가 보라 합니다. 자, 두 번째부터 밑줄 치세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종 때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든 게 제2보입니다. 제2보. 그러니까 귀족 찾아가지 말고, 그치? 국가를 직접 찾아서 보로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후기로 갈수록 변질돼 버려요. 변질돼서 이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묶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따로 보시는 게 아니고. 가로 2번에 고리대와 가로 3번에 보는 같이 묶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화폐는 되게 잘 나와요. 꼭 알아두셔야 돼. 자, 마지막 6 무역활동 볼게요. 마지막. 자, 이게 별표 치세요. 제가 별표 친 거는 반드시 하라는 뜻이에요. 무역활동. 자, 보세요. 자, 봅니다. 자, 세 번째 줄 밑줄 친 데만 볼게요. 자, 고려 때는 공무역이 중심이었다. 동그라미입니다. 공무역. 당근이죠. 왜 공무역이 중심이에요? 물건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한 물품을 만들었어요? 국가나 귀족. 그치? 거기서 남는 물건을 해외에 갖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역 중심입니다. 여러분, 사무역은 밀무역이에요. 몰래 하는 걸 말해요. 몰래. 자, 대무역이 발달했고, 특히 자, 개성 근처에 예성강이 있어요. 예성강하고의 무슨 도? 우리가 신라는 여러분들 뭐였죠? 울산항이었죠? 자, 오늘 수도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제무역항은 병란도입니다. 오른쪽 지도 있어요. 글자가 조금 잘 안 보일 텐데, 개경 왼쪽에 있을 거예요. 개경 왼쪽에 벽자라고 써있는 거 있어요. 병란도. 자, 거기가 고려의 국제무역항입니다. 병란도. 이것도 영화 쌍화점에 나와요. 조인성이 그걸로 갑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송과 무역, 가로 3번에 다른 나라, 4번, 5번 다 각 시기별로, 각 나라별로 좀 써 있습니다. 자, 별표. 송이 제일 중요하죠. 왜요? 우리가 제일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교류한 게 누구예요? 송이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자, 볼게요. 광종 때부터 서해안 해로를 통해서 왜 해로로 갔을까요? 왜 해로 갔겠어요? 지도 봐봐요. 고려 왼쪽에 누구 있어요? 거란. 북왼쪽이에요. 북쪽에서 왼쪽. 북서쪽. 북동쪽엔 뭐 있어요? 여진. 어떻게 가요, 육로로? 그죠? 그냥 당연히 해로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시험에는 육로로 바꾸기도 해요. 실제 시험에 공무원 시험은요. 알겠어요?
그래서 회로를 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서 나전칠기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나전칠기? 많이 모르는데, 공예품. 이 목공예품 있죠? 거기에 이제 겉면 보면 번쩍번쩍거리는 거 있어요. 뭘 붙인 거예요, 겉면에? 파가지고. 자개 있죠? 조개를 붙여가지고 번쩍번쩍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칠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전칠개라 그래요. 이게 원래 당이 유행했던 거 알아요? 원래 중국에서 만들었던 게 나전칠개예요. 근데 중국은 뒤따 온다는 못 만들어요. 이 중국 제품 어때요? 지금 진짜 그지같이 만들어가지고 그죠? 자, 나전칠기는 우리나라가 완전 특산품화 시켜버린 거예요. 나전칠기는 원래는 중국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완전 우리나라의 특산품화 시킨 게 나전칠기. 알겠죠? 그 다음에 화문석이 뭔지 알아요? 화문석? 돗자리. 그쵸? 꽃 화자예요. 그러니까 돗자리에다가 꽃을 수놓은 거 있죠? 그 화문석. 그게 중국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했대요. 화문석. 그 다음에 종이, 인삼. 자, 종이 동그라미세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종입니다. 사실. 인삼은 매 시대마다 계속 가져가고요. 우리나라 인삼이 굉장히 특산물이어서. 종이. 왜 이렇게 종이를 많이 가져갔을까요?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송나라가. 종이는, 여러분, 송나라는 문치주의, 무치주의. 제가 문신주의 국가가 송일했죠. 문인들이 굉장히 권리가 강했댔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종이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고려의 종이를 많이 수입해갔다. 됐어요? 자, 수입품은 어때요? 우리가 그들에게 얻은 수입품은 예전 당과했을 때랑 같아요. 외울까 안 외울까? 안 외워도 되죠. 그죠? 똑같잖아요. 자, 또 비단약재 서적은 당연히 귀족이나 왕실의 사치품들이죠. 오케이? 자, 가로 3번에 요, 여진 1번. 얘들은 제가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보세요. 요. 여기는 뭐예요? 척박한 만주 땅 아니에요? 옆에 여진도 마찬가지죠. 그쵸? 자, 밑에 1번도 어때요? 섬이죠. 또 화산이니까 어때요? 논이 부족해요. 오케이? 그럼 얘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야 한 건 뭐다? 머릿속에 딱 뭐다? 식량. 그러면 제 새들의 여러분들, 얘네들 새들이 쳐들어왔을 때 공통적으로 쳐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다 식량. 오케이? 식량 약탈이었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란과 여진은 주로 은을 가지고 와서 농기구, 식량 등으로 수입해 갔다. 알겠죠? 자, 은 말고도 여러분 요 여진 다시 지도 볼래요? 지도 보면 요하고 여진 봐보세요. 은 옆에 뭐 써 있어요? 모피 보여요? 모피 옆에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뭐 있어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그 북쪽에서 수입한 건 뭐예요? 가축이죠. 우리 남쪽엔 말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로 북쪽에서 말을 수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농기구, 식량 등을 거래해줬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한편 일본은 11세기 후반부터 내영하면서 수은, 황 등을 가져와서 식량, 인삼, 뭐에 동남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식량이죠. 식량.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입해갔다 해서 식량이란 거하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딱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아라비아. 이건 우리가 옛날 고대 때부터 계속 여러분 왔죠. 이슬람 상인들은. 당연히 여러분 고려 때도 오는 거야. 중세 때도.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은 수은, 향료, 산호를 고려에 팔았고요. 뭐를 키워드냐? 향료입니다. 요 키워드로 잡으세요. 향료, 향신료. 나중에 이런 서양 열강 유럽들이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방을 약탈한 이유가 뭐예요? 이 향신료 때문에 여러분 무역 시작했잖아요. 후추 흔하지만 그 서양 여러분들 주식이 뭐야? 육류죠. 그거에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게 여러분 향료 아니에요? 그래서 향료가 여러분 유럽에서 엄청 비싸게 팔려요. 그래서 그걸로 무역을 많이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입장에서도 이제 향신료가 굉장히 진귀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당연히 누가 썼겠어요? 왕실이나 귀족층만 이거 사용한 거예요. 향신료는 비싸니까. 자, 그리고 자, 우리의 물품 뭘 가져갔겠어요? 뭐 인삼이나 이런 걸 가져간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라는 이름이 서방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건 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코리아. 자, 원간섭기의 무역 보면 공무역 이외에도 미주식계열 상인들이 원가의 무역에 사무역이 활발해져. 이 사무역이 뭐예요, 여러분들? 밀무역이었죠? 밀무역으로 인해 상인들의 금은 말 등이 지나치게 유출되기도 하였다. 이거는 이 상인 위에다 써주세요. 권문세족이에요, 권문세족. 그러니까 그 상인 뒤에는 권문세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경제 파트는 토지제도가 거의 대다수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많이 나오진 않아서. 자, 일단은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 중세 펴주시고, 중세 펴주시면 23페이지죠. 마찬가지로 한 장 넘겨보세요. 24페이지 있을 거예요. 바로 넘기시면 24페이지. 그럼 여러분 8번 문제 있을 거예요. 8번.
8번. 내가 빨리 할게. 네. 여기. 자, 폈죠? 8번. 2013년 지방지 구급 문제. 자, 다음 같은 정책이 시행되었던 시대. 동그라미입니다. 시대예요.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그나마 이건 어때요? 이 문제는 수능 형태 문제로서 암기량을 줄여주는 문제였어요. 왜? 사료 안에 지금 화폐 명을 어땠어요? 제시해줬죠? 그쵸. 이건 되게 좋죠. 문제가. 해동통보 동그라미시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은병 있죠? 여러분들 활구라 했다. 이거는 숙종 때 여러분 뭐였어요? 화폐 정책이었죠. 물론 유통되지 않았지만. 자, 그럼 고려시대 아닙니까? 자, 1번 봅시다. 공인이 상업활동을 주도했다. 이건 뭐 근데 사실 조선시대까지 배우셔야 되고 이미 한 바퀴 돌리면 알 거예요. 요거예요. 아까 특산물 대신 쌀로 한다 그랬죠. 쌀로 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도 그래도 특산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동법 이후에 등장한 상인을 우리가 나중에 공인이라는 상인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공인이 정부로부터 뭔가 돈을 받고요. 돈을 받고 이 돈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특산물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공인에게 뭐 팔면 돼요? 특산물을 판매하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옆에 일단 써주세요. 대동법 이후 등장한 상인이에요. 대동법. 되게 중요해요. 대동법 이후.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조선이니까 어때?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죠? 그 다음 2번.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제안하였다. 여러분 이것도 조선이에요.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 그 듣도 보도 못했죠. 조선시대가 한번 배워요. 일단 2번 옆에 써놔요. 정조. 조선시대 18세기 군주 정조대왕 가면 여러분 뭔가 배울 겁니다. 알겠죠?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4번 보세요. 이건 알죠? 이미 배웠었으니까. 동시전은 어느 시대에 나와요? 신라 아니에요? 통일신라도 아니고 그냥 신라 때잖아요. 몇 번이에요? 3번. 그쵸? 대도시의 주점 다정 등의 관영삼천다. 여기서 그나마 뭐가 쓰였다 그랬어요? 화폐가 쓰였다고 배우셨잖아. 알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하라는 문제였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한 문제 풀었고요. 자, 25페이지 보시면 14번 문제 있을 거예요. 두 번째 14번 문제. 바로 옆에. 자,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문제예요. 별표 칩니다. 이 문제. 다음은 고려의 토지제도다. 이 제도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밑주세요. 이런 문제가 어려워 여러분들. 가까운 시기예요. 가까운 시기. 자, 여러분 그 고려시대 국왕 태조. 그 다음 누구예요? 혜종. 그 다음에 뭐예요? 정종. 그 다음 누구예요? 광종. 경종. 성종. 고초죠. 고초. 고려 초기. 그 다음에 목종. 그 다음 뭐예요? 현종. 덕종에서 정종. 그죠? 그 다음에 문종. 그 다음에요. 순, 선, 헌, 지어. 그죠? 그 다음에요. 숙종. 그죠? 예종. 그 다음에 인종. 여기까지가 뭐예요? 어디냐? 고려 중기죠. 맞죠? 자, 여기서 가까운 시기 봅시다. 이제 해줄 거예요. 잘 봐봐요. 자, 우리가 전시과 오늘 배웠어요. 관료에게 지급하는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기존의 전직, 현직 관료에게 모두 지급하던 방식을 밑주세요. 현직만 줬다. 현직만 줬다. 여러분 무슨 전시과 했어요? 마지막 전시과 했죠? 경정전시과 무슨 항이에요? 문종. 어딨냐? 여기 있죠. 요때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시된 사료는 문종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기를 고르래요. 1번. 지방의 12목 향리제도가 만들어져 지방의 통제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거 무슨 왕이에요? 중앙정치 지방정치 정비한 시작한 왕. 성종. 졸라머네. 그쵸? 그 다음에 2번. 과거제도가 마련되고 광덕준풍 등의 독자 연호가 이루어졌다. 황종이죠? 더 뭐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 거란이 강주의 정별을 계기로 강덕육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40만 대군을 침입했지만 양규가 테러를 차단하여 막아냈다. 이건 거란 2차 침입이죠? 아무튼 2차나 3차나 무슨 왕이에요? 현종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봐요.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 가문인 경원희 씨가 밑주시세요.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알겠죠? 그리고 경원희 씨 가문이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기도 하였었다. 자,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문종부터 인종까지 왕의 외척으로 성장이 뭐예요? 그렇지, 경의시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게 4번 잘 봐요. 4번. 4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했으면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후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4번의 키워드는 시작했으며가 딱 키워드예요. 그냥 정답이지. 4번이 제일 적합하죠. 문종 때부터 이제 예종까지 왕의 장인으로서 활동한 가문 아닙니까? 오케이? 4번이 가장 가깝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여러분들? 이것도 풀었습니다. 넘기세요. 넘기시면 아마 26페이지 옆에 1페이지 다 있을 거예요. 1페이지. 봤어요? 1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제 27번 봅니다. 27번. 자, 보세요.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과전으로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 주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전식과, 그죠? 전식과. 전식과에 준 땅을 과전이라 했잖아요. 2번. 5품 이상의 관료에게는 공음전을 지급했고요. 자손에게는 세습할 수 있었다. 맞죠? 이거 얘기했죠. 그래서 영업저 이렇게 불렀었죠. 그 다음에 넘깁니다. 지방의 각 관청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했고, 뭐야. 제가 구분전, 입 채워준다. 그래서 누구에 유가족에 주는 보험금이라 했잖아요. 쉽죠? 3번이 틀렸잖아요. 관청에는 혹시 기억나요? 공짜 들어가요. 공회전이에요, 공회전. 뭐 안 외웠어도 풀렸죠? 오케이. 자, 4번. 관리에게 보수로. 보수가 뭐예요? 관리로 일한 대가죠? 관리로 일한 대가 지급해서 가져는 수조건만 가진 것이었다. 맞네요. 원칙은 수조건만 가진 거잖아요. 쉽죠? 지금이니까 쉽지. 그죠? 지금이니까 쉽죠? 이제 시험장까지 기억하고 가셔야지. 자, 그 다음, 몇 문제 안 남았네. 자, 3페이지 보세요. 옆에 3페이지 보면 34번이 있습니다. 34번. 자,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니은에 들어갈 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으면 아까 그 순경 문제가 풀리죠. 그죠? 그래서 국사의 장점. 기출문제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면 고득점이 가능하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요령 피우지 마요. 그거는 기본서 몇 회독 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자,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설명이다. 자,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이 공음전시, 공음전이죠, 공음전. 공음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응하여 6품 이하 하급관리의 자손에게는 뭐 줬죠? 놀고 있는 새끼. 한인전, 그쵸? 한량전이죠, 한인전.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자손이 없는 하급관리와 군인 유가족에게는 아까 뭐 했어요? 유가족. 그쵸? 구분전을 지급하여 대책 마련했다. 이 세 개는 어느 전시과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현직만 주는 거에 대한 보완책. 경정 전시과. 여러분 머릿속에 박힐걸? 내가 계속 똑같은 말 해가지고 나중에 기억날 거예요. 제가 학생일 때도 나는 이런 강사가 좋았어요. 그냥 내 맛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멋대로 계속 똑같은 말 해주는 사람. 그때 막 들 때는 막 지겨웠는데 실제 시험장 들어가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아마 전시대 계속 똑같은 말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넘깁니다. 자, 넘기면 4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43번 있을 거예요. 43번. 서울시 7급 문제. 서울시 7급 문제. 자, 좀 봐봐. 딱 7. 자, 서울시 보니까 어때요? 완전 나열식이죠. 1번. 자, 틀린 거예요. 시전을 만들고 구경점포를 만들었다. 맞죠? 도시에. 가로치고 도시 써주시고. 개경에다 했죠. 자, 하급관리와 군인 유가족에는 구분전 지급. 맞죠? 3번. 먹종이 금은 등 수공업 제품을 아까 우리가 봤어요. 소수공업체제라 그랬죠. 4번. 자, 이거는 뭐예요? 수치제도 종류 3개 중에 곡물에 대한 내용이죠. 곡물은 수시로 거두는 내년 내야 되는 상공, 수시로 거두는 별공이 있었다. 1, 2, 3, 4 다 맞았죠. 5번에 틀렸을까요? 날짜를 정하고 5일마다 장시가 열렸다는 거는 그쵸? 이거는 굉장히 시장이 어때요? 정착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뭐 했어요? 행상 돌아가면서 관악 근처에 임시로 열었다 그랬잖아요. 임시로. 이거는 장시가 아니지. 5번이 틀린 거야. 여러분 어차피 장시는 조선시대 가면 아주 중요하게 배워요. 장시는. 알겠죠? 그래서 5번은 일단 조선 써줍니다. 조선. 그러니까 계속 풀어보니까 고려는 어느 시대랑 비교해서 잘 나와요. 조선 비교해서 잘 나옵니다. 알겠죠? 조선 비교해서.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48번 보세요. 5페이지에 48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봤죠? 갑니다. 자,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일단 정답 됐어요. 끝났어야 했는데. 공음전은 오품 이상의 관리에게 세습 지급할 세습을 허용했다. 일단 정답은 나왔어요. 나머지 분석해봅시다. 2번. 2번 왜 틀렸어요? 이제 머리에 알아야죠. 하급관리의 자재로서 아직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자재에게 지급했다. 한인전. 그죠? 한인전. 외역전은 뭐였죠? 향역에 대한 대가, 즉 향리의 직역을 이어받는 거 얘기했습니다. 3번. 왕실경비충당은 내장전이거든요. 구분전은 뭔지 알잖아요. 육아 쪽. 4번. 개정전식과는 관직의 높낮이와 인품을 고려했다. 틀렸죠? 개정은 이제 관리들을요 18등급으로 그치 구분해가지고 그 차등에 따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전식과로 바꿔야 돼요? 4번은 아직 역분전의 성격이 남아있어. 시정. 그쵸? 시정.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요 공회전이죠? 그쵸? 관청경비는 공회전. 완전 암기 문제예요. 완전. 자, 넘깁니다. 자, 넘기면 50번 있을 거예요. 50번. 50번. 자, 이게 마지막, 경제 마지막 문제. 이거 하고 좀 쉽게요. 10분. 자, 고려의 대문물 교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맞아요, 틀려요. 미쳤어요? 우리 전쟁하잖아요. 그치? 무슨 나라 바꿔주셔야 돼요. 송. 자, 2번. 고려의 북진 정책으로 인해 여진과의 교류는 없었다. 아, 물론 제한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뭐예요? 은이나 뭐 말, 모피 이런 게 필요하니까 수입은 합니다. 아니, 무역은 해요. 여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식량이 필요했으니까. 자, 3번. 자, 대식국인 아라비아 상인들은 주로 요를 거쳐 고려와 교육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상식적으로 해보세요. 응? 자, 이 요죠. 이게 여진이었죠. 거란이었고요. 이게 거란. 그 다음에 이게 송이죠. 아라비아 어디 있어요? 이게 비단길 해가지고 이게 이슬람이죠. 그죠? 얘들이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미쳤어요? 그냥 어떻게 들어온 게 편해요. 우리는 어차피 송과 해로를 통해 교육하고 있죠? 그죠? 송 거쳐서 이렇게 해로를 통해서 병란도로 들어온 거예요. 응? 이걸 외우지 말고요.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송을 거쳤다는 거는 바닷길로 병란도라는 항구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병란도로 들어와야 돼요. 왜? 병란도 타서 어디 들어와야 돼요? 개성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개경으로. 왜? 개경에 그나마 정기 뭐가 정착돼 있으니까. 시장이 정착돼 있으니까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고려는 송으로부터 비단약재, 채각기 등을 수입했대요. 정답이죠. 5번. 뭐가 틀렸어요? 5번. 청해진? 웬 말입니까? 이건 장보고 나온 신라 장보고 아니에요? 그죠? 뭐라 바꾸셔야 돼요? 병란도. 그러니까 꼼꼼히 공부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힘든 거야, 여러분들이. 시험장까지. 자, 그래서 다 경제, 미안해요. 하나 더 나왔구나. 쏘리.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57번. 요것만 하고. 57번. 자, 이거는 여러분 수능 문제였어요. 완벽한 수능 문제. 그래서 수능 문제 써놔요. 이거 따라한 거예요, 수능 문제. 2012년 국까지. 왜 수능 문제냐면, 내가 이 지역을 몰라도 있잖아요? 내가 고려시대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자료를 읽을 줄 알면 그냥 풀려요. 내가 왜 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출제위원. 그냥 한 문제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봐봐요. 좀 어마어마합니다. 3, 4에서 말하기를. 자, 동그라미 일단 치세요. 고려의 3, 4기구가 회계기구였죠, 여러분들. 봅시다. 지난해 밀성관내의 내산부곡. 여러분이 여기서 잠깐 딱 눈에 띄는 용어 뭐 있어요? 다시 밀성관내 뇌산부곡. 여기서 여러분들 딱 눈에 띄는 용어 뭐 있어요? 부곡.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사료.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야. 자, 새 곳은 홍수로 논박작물이 피해를 보았으므로 청컨대 1년치 조세를 면제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 일단 부곡에서 뭔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그죠? 여기서 세금을 사람들이 내는구나. 근데 재해가 있으니 조금 면제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두 번째 사례 봅시다. 자, 향부곡. 동그라미 쳐야겠네요. 향부곡의 자손들은 어디에 응시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데요? 과거에 응시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향부곡 주민들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군사적 공 빼고는. 자, 세 번째. 이간폐현. 여기서 딱 여러분이 들었던 용어 딱 동그라미 쳐봐요. 현이죠, 현. 이 고려시대 때 최고 상급 단위가 도였죠. 도 밑에가 군현. 이 군구, 그러니까. 자, 충주의 본래 뭐였었대요?
다인철소, 철이 많이 생산되는 동그라미 쳐야겠네요. 소지역이었대요. 아, 그럼 여기 지역 주민들은 철을 막 생산해야 됐대요. 주민들이 몽고의 침입을 막는데 공이 있어 뭘로 해줬대요? 그죠? 이간 폐현으로 올려주어 충주에 속해주었다 써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소의 주민은 주로 지금 뭐야? 적절한 걸 고르는 거야, 여러분들. 소의 주민은 주로 농사를 지었다. 우리 첫 번째 자료에 부곡 주민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공업은 소수공업 배웠잖아. 소의 주민들은 농사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소의 주민은 주로 뭐 했다? 수공업을 담당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시옷 들어가니까 여기 쉽잖아요. 오케이? 향부곡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례 있었잖아요. 부곡 주민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재해가 있으니 좀 면제해 주십시오 나왔잖아요. 자, 2번. 웃겨 죽겠어요. 부곡민은 조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뭔 개소리예요. 지금 사례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조세를 면제해 주십시오. 그죠? 3번 봐요. 부곡민은 과거에 응시에서 관리될 수 있었다.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과거에 응시한 걸 금지한다 써 있죠. 그 뭐 눈에 장애가 없는 이상, 그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이 문제 왜 낸지 모르겠어요. 4번. 소의 주민이 공을 세우면 소가 현을 쓸겨댈 수 있었다. 정답. 다인철수가 이간 폐현이 됐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 정답이 있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유형이 나오진 않아요. 반드시는. 이거를 만약에 사료 없이 1, 2, 3, 4 내면 어때요? 졸라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암기 안 하면 못 풀어요. 이해가시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나오면 안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공부하는 사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한 10분 쉬고 오늘 문화사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한 주 더 하니까. 그래서 15분 쉬고요. 15분 쉴게요. 좀 잠 좀 많이 좀 깨세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표정 보니까. 자, 15분 정도 쉬고 몇 시죠? 11시 55분에요. 자, 152쪽 사회 파트 들어갑니다. 이것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어나갈게요. 알겠죠? 자, 15분 후에 들어오십시오.